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이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신간을 발간하게 되어서 소개도 좀 시켜드릴 겸 예전이라 그러면 강의도 좀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요새 출판사 시장도 좀 좋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하고 책 안에 있는 실무 사례들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 카페 대문에 요런 책 표지를 보신 분들은 빠르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쉽진 않으셨겠죠. 일단 최소한의 실무 엑셀이라고 하는 책인데 책 표지는 이래요. 지금 이제 크로마키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이 녹색 부분에 글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지지 않고 있을 텐데 일단 제가 표지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일잘러의 무기가 되는 최소한의 실무 엑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뭐 제목을 선정할 때 제 얘기가 많이 반영되어진 거긴 해요. 자, 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요즘은 뭐 책으로 많이 공부를 안 하시긴 하겠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기초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술로 엑셀을 활용해 나가기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초는 책으로 잡으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러기 위해서 두꺼운 바이블 책들을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작게 한 400페이지 이내로 해서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엑셀을 활용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최종 교판에서 작업했었던 그 부분의 목차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여기 챕터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들이 항상 이거죠. 데이터를 알아야 엑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데이터들은 표에 담기기 때문에 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표 데이터를 엑셀에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한지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자,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하면 크게 뭐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수하고 피벗이죠. 사실 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엑셀을 아주 뭐 심도 있게 공부해 가시는 분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함수하고 피벗 정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함수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챕터로 좀 나눠놨는데 일단 함수 활용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요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함수도 제가 카테고리를 몇 개로 나눠가지고요. 요 판단에 필요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돌려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2% 가장 대표되어지는 함수 군들이겠죠. 이런 애들을 공부하는 부분들을 4장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장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엑셀로 가장 많이 하시는 작업이 집계 통계 작업이죠. 요번에도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단순 집계 작업 같은 경우는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뭐 요 정도만 알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함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번 책의 특징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물어볼 때가 좀 많지는 않으시니까 제가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넣어놨죠. 그래서 표지에서도 딱 보시면 이게 뭐 챗 GPT로 씌워지는 뭐 함수 수식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일단 요 참조함수 부분들까지 해서 함수는 딱 세 가지 파트만 정리를 해놨어요. 판단에 필요한 작업, 그 집계 통계에 필요한 작업, 그 다음에 참조 작업에 필요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엑셀 기능에 대한 문제는 이제 피벗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피벗을 제대로 활용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고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파워 쿼리 같은 것들이 가장 좋긴 하지만 파워 쿼리를 이런 적은 페이지가 얼마 안 되는 책 안에다 일부 장에다 넣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책의 시리즈로 두 번째 책으로 파워 쿼리 시리즈도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그래서 피벗 들어가기 전에 요 빠른 치우기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관련된 부분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손쉽게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단계가 지나가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피벗 테이블 보고서죠.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요약하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실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위에서 원하는 보고서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요약하는 건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해지게 되니까 엑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도구가 피벗 테이블이라 피벗 테이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넣어놨어요. 물론 페이지 전체가 그렇게 아주 두껍거나 한 책은 아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중요한 사례 위주로 설명들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가볍게 엑셀을 공부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다시피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서 엑셀을 업무에 활용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을 구성해 놓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다. 또는 내 주변에 엑셀을 좀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좀 권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책들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잘라의 무기가 되는 최소한의 실무 엑셀이라고 지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책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끝내면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책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를 제가 컨택을 해놨어요. 자, 이 예제가 뭐냐면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 어떤 회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사 입장에서 있는 분들하고 자회사 있는 분들의 연봉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회사에 있는 분들이 나는 본사에 있는 분들 대비해서 이렇게 연봉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로 조사해서 실제로 그러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연봉들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연봉만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땐 이 데이터가 두 개를 딱 봤을 때 어디가 어떤지를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여기는 통계라고 되어져 있긴 하는데 이 통계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요약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죠.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연봉의 총 합계는 얼마냐, 평균은 얼마냐,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겠죠. 함수 같은 거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원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인원수를 세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복사해 보면 첨조 범위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 연봉의 총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어디가 더 많이 받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본사의 연봉 총 합이에요. 자, 59,4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보면 55,400이니까 이게 동일한 직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땐 확실하게 본사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평균은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본사 데이터 범위를 한번 집계를 해보고
자회사 평균도 한번 집계를 해보면 확실하게 본사의 평균이 높죠. 자, 그러니까 요거만 딱 놓고 보면 본사가 많이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집계를 할 때는 이 평균이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데이터이고 데이터를 왜곡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사이에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일단 함수 자체는 쉬워요. 맥스 함수 같은 거 하나 쓰고 범위 잡고 오른쪽 복사해 보면 최대는 오히려 본사가 낮죠. 4,700이고 자회사 같은 경우는 4,900이에요.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 민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본사 같은 경우는 연봉의 최대치도 3,100인데 여기 보시면 자회사의 연봉 최소값은 2,400이죠. 자, 이렇단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2,400에서 4,900까지 편차가 본사보다는 조금 높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만 딱 놓고 봐도 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1과 1 사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연봉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들 이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좀 편차가 큰 거죠. 다만 이렇게 편차가 큰 게 무조건 나쁘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 이 최대치가 본사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자회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주 복잡한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숫자와 여기 있죠. 숫자와 숫자 데이터만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상대방이 숫자로 보면서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함이 있는 자료인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시각화를 염두에 두셔야죠. 자, 그럼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차트로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반적인 차트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평균하고 최대 최소가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니까 제가 요 세 개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다른 차트보다 뭐 여러분들은 뭐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그려내시긴 하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비교로서는 뭐 이렇게 의미가 나쁘진 않는데 설명하기에는 좀 이런 것들의 부족함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 가지고 설명하려고 할 때 저는 꺾은 선형 차트 같은 걸 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표식이 없는 거고 요게 표식이 있는 건데 자,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것들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표식이 있는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차트를 조금 크기를 조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조금 적당하게 조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평균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들이 X축으로 두 개의 본사 자회사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지죠. 근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X축과 이 범례, 그러니까 본사와 자회사 얘들을 좀 바꿔서 데이터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차트 디자인 쪽에 제가 가보면 여기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지는 것들의 계열과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이 얘기는 1이 여기가 본사라고 하는 거고 2가 자회사인데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시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가 가로축이니까 가로축을 편집해서 이 본사 자회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본사 자회사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을 끝내 놓으면 본사는 이렇게 연봉의 갭 차이가 이렇고요. 자회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물론 이제 평균이 가운데 있고 최대가 위에 최소가 아래에 있으니까 범례는 사실 크게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지우고 제가 요것들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봐도 이제 갭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 갭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시할 수는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잘 드러나지도록 만들려고 하려고 할 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차트 선택해 놓으시고요. 서식 탭에 차트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최고 최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열이 3개니까 이 계열의 3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검정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나타나졌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얘를 좀 강조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요 최고 최저 연결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표시를 해볼게요. 두껍게 표시를 하고 색깔도 빨간색. 자, 그리고 화살표도 제가 넣어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확실하게 갭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게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제가 요 Y축에 요 2000부터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게 최소값을 좀 조정해 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최소값을 20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확실하게 여기 있는 건 이제 지우고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요것도 꺾은 눈금선도 지금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우고 제가 여기다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데이터 레이블들이 연봉이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잘 드러나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이런 책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려고 그럴 때 물론 스킬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익혀서 그런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물론 책에 설명되지 않은 다른 차트 유형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물론 2016 이상 버전에서 추가된 차트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삽입 탭에 이 차트가 통계 차트예요. 요 들어가 보시면 상자 수염이라고 하는 게 아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를 사분위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자,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놔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도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니까 너무 복잡하긴 하죠. 자, 근데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제가 2000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본사고요. 여기가 자회사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본사는 연봉의 갭 차이가 얼마 크지 않은 대신 요 상자 안에 거의 여기에 있는 숫자 데이터들의 거의 50%이 부분들이 요 안에 표시가 되어지거든요. 평균이 여기에 있다니까 대부분 평균이 높게 유지되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자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갭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고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와져 있죠. 그리고 높이 연봉을 크게 받는 분들이 여기에도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분포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눈금수요? 이 이름이 또 갑자기 또 자, 제가 정확하게 네, 상자 수염이죠. 이런 차트들을 많이 안 써보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그리는 것들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차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보다 도움이 되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책도 소개를 해드릴 겸 그리고 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뭐 일단 기회가 되면 제가 차근차근 중간에 있는 사례들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전에 이제 요 안에 있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릴 만한 내용들을 이런 사례 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해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